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개강론 공부하고 계시고, 그런데 저한테 끊임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질문하세요. 서답식 문제,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문제를, 읽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고, 그리고 답을 이제, 문제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답하고는 핀트가 어긋나겠죠. 그쵸? 그래도 어쨌든 답을 열심히 쓰고 나오셨는데, 가채점을 해보니 이제 선생님들 각자 채점하신 거랑 실제 평가원에서 답 준 거랑 점수 준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10점 차이도 넘게 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공부를 작년에 열심히 안 하셨냐 하면 물론 이제 그렇게 저한테 이제 지금 막 고통을 토로하시는 선생님들은 기존에 작년 제 연팩 선생님들은 아니세요. 제 연팩 선생님들은 작년에 시험을 잘 보셨고 최소한 무슨 문제인지 아시고 이제 답을 쓰고 뭐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뭐 상담하시진 않으시고 저랑 공부 안 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저한테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대체로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어디서 오냐 하면 서답형 문제예요. 이제 원인은 거의 서답형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점점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어떤 개념을 써라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이제 처음에는 단답이었죠. 그냥 용어를 쓰는 거.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용어의 개념을 써라. 그냥 용어의 개념을 쓰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고 사례랑 또 연결해라. 그러니까 개념 써야 되고 용어 써야 되고 또 지문에 있는 사례랑 연결해야 되고 여기까지도 참 어려웠단 말이죠. 쌤들이 개념하고 사례 연결시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진짜 멘붕은 뭐냐 하면은 그냥 뭐 발문을 쓰라던가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는 거, 물음 자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답을 길게 써야 되는 거예요. 답은 여러 가지가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도대체 뭘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답을 쓰고 나오면 내 답도 왠지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뭘 쓰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분명히 생각해서 썼으니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점수를 받아보면은 대폭 점수가 깎여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제가 핵심적으로 선생님들께 해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서답형 문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니까 대학교 수준이 낸 문제들은 이제 고급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고급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급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로 구성된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출제한 문제들은 고급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우리 유아임용 시험 출제위원들을 위촉할 때 대학교 수준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 강사 쌤들 말고 정교수들 있잖아요. 정교수들로 구성된 그런 이제 유아교육과 교수들한테 출제를 의뢰하고 채점도 의뢰하고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전 문제와 동일한 문제들을 풀어보기 위해서는 대학교 수준이 낸 서답식 문제를 충분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무조건 서답식 문제로 다 연습을 시켜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좀 있으면 또 3월 21일 날 서답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제 놀이 사례에 관해서 제가 특강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서답식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대체로 열린 답안을 써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수업 사례랑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 사례가 놀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답식 문제 진짜 뭘 묻는지 모르겠다. 답을 내가 썼는데 도대체 뭐가 이게 갭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내가 쓴 거랑 실제 채점된 거랑 점수차가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다. 그 주범은요. 대체로 서답식 문제고요. 그리고 수업 상황하고 연결된 열린 문제의 답안들이에요. 근데 수업이 놀이니까 그렇죠. 놀이와 관련된 수업 그다음에 그것을 묻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지금 이제 현재 특강으로 빼놓은 요런 놀이 운영 사례, 놀이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운영 사례집, 기타 놀이와 관련된 서답식 문제 이걸로 이제 거의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물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학 교수들이 출제한 문제를 가지고 주제는 놀이 실행, 이해, 운영 요런 걸 가지고
고급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공부는 1차뿐 아니라 2차까지 같이 이제 동시에 대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2차 시험 역시 놀이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갑자기 안 돼요.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1차 시험 붙었다고 갑자기 막 놀이가 저절로 알아주고 수업이 저절로 막 발문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1, 2차를 동시에 준비하실 수 있는 이런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총 4회에 걸쳐서 쭉 정리해드리고 문제, 서답식 문제 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대학 교수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제가 드리는 문제들은 대학교 수진이 함께 만든 문제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유아임용 시험에서도 제가 낸 문제들은 다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셨던 쌤들은 뭐 이 문제 처음 본다 이런 거 없었어요. 다 이제 풀어봤던 건데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은 합격하셨고 아직 공부가 덜 된 분들은 조금 점수가 모자라셨고 뭐 그 차이지 와 이거 모르겠다 이런 분은 안 계셨어요. 다 익숙한 문제인데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오셨어요.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적중할 것은 뭐 이제 당연하죠. 그렇죠. 뭐 제가 대학교 출신이니까. 그래서 1, 2차 시험에서 그대로 적중했어요. 1차만 적중한 게 아니라 2차도 적중했어요. 그래서 1, 2차 적중 근거 자료와 해설 강의가 학원 홈페이지와 제 카페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적중은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근거 자료가 없는데 그게 무슨 적중입니까? 그죠? 제가 얘기한 대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채점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많은 선생님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기가. 그렇죠. 1년, 2년 수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자, 선생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더 이상 겪지 않으시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너무 재밌게, 그죠? 너무 재밌게 공부하면서 합격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요. 이제 놀이에 관한 요 문제들을 가지고 작년에도 적중을 했고, 뭐, 적중 얘기는 이제 뭐, 글쎄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홈피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유치원 현장에서는요, 놀이 프로그램하고 놀이하고 신이론 이런 게 완전히 정착됐어요. 옛날 거 가지고 막 공부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출도 풀어보시고 다 좋은데, 기출하고 기출 변형은 기본이에요, 기본.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것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또다시 작년과 같은 멘붕, 어쩜 더 심한 멘붕 이런 게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직 시간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전에 봤던 이론들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던가 그건 정말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야 돼요. 기본 이론하고 기출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들어간다? 이러면 내 소중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반드시 놀이에 관한 1, 2차 시험을 꼭 대비를 하셔야 돼요. 놀이를 가지고. 그래서 놀이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운영 사례집에 나타난 그냥 놀이만 읽어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뭘 묻는지 모르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놀이만 읽어갖고는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놀이의 특성, 놀이 이론, 왜 여기에 놀이가 이런 단계에서 이렇게 지금 기술이 되어 있는지, 이 놀이가 의미하는 게 뭔지, 놀이를 보는 틀, 놀이 매뉴얼, 놀이 이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놀이를 분석하고 이 놀이가 지금 적혀 있는 이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면서 이거를 또 2019 개정 누리과정 59개 내용하고 연결도 다 시키실 수 있는 것이 교사가 가져야 할 그런 국가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사의 특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놀이 실행 이해 운영 사례집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출제 최신 경향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세계적인 학회와 국내 학회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 대학 교수들이죠 뭐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화되고 있으니까 코로나 시대 지금 너무 당면한 문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디지털 혁명, 4차 산업 사회는 디지털 혁명이에요. 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에 따른 놀이의 경향, 놀이도 바뀌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전체적인 맥락들을 훑어보고 이론을 정리하고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서답형 문제로 연습해야만 완벽해요. 일반인이 낸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시간만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서답식 문제로
저랑 함께 연습하신다면, 그죠? 이지선 유아이명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효과를 꼭 선생님들께서 누리시길 바라고요. 자, 이 강의의 특징을 크게 정리하자면 놀이를 보는 만능틀과 매뉴얼 요걸 이제 드려요. 그러면 놀이를 보는 눈, 그 다음에 놀이를 만들 수도 있죠. 이 매뉴얼과 만능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놀이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에 나타난 놀이 사례를 해설하고 놀이 프로그램과 연결시켜봐요. 그 다음에 놀이 운영 사례집에 나타난 놀이도 또 분석합니다. 운영 사례집은 이제 5권 중심으로 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놀이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다른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예상되는 그런 놀이 문제들, 놀이 학회, 시책, 장학자료 이런 게 쫙 집중하고 있는 또 최신 놀이 트렌드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보고 그다음에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서답식 문제로 역시 연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자면 놀이 만능 툴 매뉴얼, 그다음에 이제 놀이 실행 자료집, 놀이 이해 자료집, 놀이 운영 사례집 중에서 이렇게 5권, 자연과 아이다움을 살리는 생태놀이부터 시작해서 만들어가는 놀이 중심 유아교육. 요 이제 운영 사례집 5건인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무수해요. 지금 뭐 많은 놀이 운영 사례집이 나와 있지만은 가장 이제 중심이 된다, 핵심이 된다 싶은 요 5건 가지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놀이 트렌드. 그쵸? 요게 이제 요즘에 변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맞물려 있는 놀이 트렌드. 이것도 볼게요. 디지털 혁명, 4차 산업사회,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발전, 코로나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과 관련된 놀이들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역시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서답형 실전 문제풀이. 이렇게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서답식 문제에 대비하셔야 되고요. 이제는 놀이 중심 유아교육과정. 놀이 중심 유아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3호세 누리과정은 이제 어느 정도 객관주의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면 이제는 구성주의를 넘어서서 이제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인간 중심, 인본적인 교육과정. 자, 그래서 교육과정 재개념화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재개념화 되기 이전의 교육과정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그걸 명심하시고, 이론들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대학교들이 출제한 문제, 요거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지선과 함께 하신다면 선생님들 막막하셨던 서답형 문제에 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쵸, 개강하게 될 요 서답식 문제로 정리하는 놀이 실행 이해 운영 사례 특강과 만나고요. 요게 이제 패키지로 묶일 거예요. 제가 서답식 문제로 이해하는 해시리 특강 한 개 있어요. 해설서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특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건데 59개 내용 신이론 특강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특강하고 지금 요 특강, 놀이 실행 이해 운영 사례 특강 이렇게 해서 3개의 특강이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서 아마 선생님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아마 학원에서 가격 행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 모든 강의들은 책 사실 필요 없어요. 다 프린트로 PDF 파일 무한정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파일로 아예 드리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선생님들의 그 두려움, 염려 이런 거 떨쳐버리시고요.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 자신들을 좀 칭찬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자, 이지선과 함께 길만 바로 찾는다면 고생하지 않고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지선과 함께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